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커런트 미러입니다. 마이크로칩, 이 작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전기를,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류를 완벽하게 복사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손톱만한 칩 안에서요. 수백만 개, 아니 수억 개의 회로가 동시에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러려면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전류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류를 완벽하게 복사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류 복사라는 게 왜 칩 설계의 심장, 그 핵심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칩 안에 있는 수많은 부품들, 그러니까 회로들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정확한 음을 내야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회로의 안정적인 동작점을 딱 만들어주는 걸 전문의 용어로 바이어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어싱이 없으면 칩은 그냥 비싼 모래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좋아요. 아주 정밀하고 완벽한 기준 전류, 일종의 마스터 카피를 하나 만드는 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마스터 전류랑 정말 똑같은 오차 하나 없는 복사본을 칩 구석구석에 있는 수백만 개의 회로에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엔지니어들이 풀어야 할 진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우아한 첫 번째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 커런트 미러예요. 이름 그대로 전류 거울이에요. 정말 직관적이죠? 거울이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이 회로는 한쪽의 전류를 다른 쪽에 그대로 복사해내는 거죠. 와, 이름 한번 잘 졌네요. 자,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먼저 기준이 되는 전류를 첫 번째 트랜지스터 M1에 흘려보내요. 그럼 그 전류량에 딱 맞는 게이트 소스 전압, 줄여서 VGS라는 제어 신호 값이 정해집니다. 이건 뭐랄까? 수도꼭지를 특정 각도로 딱 열어두는 거랑 비슷해요. 자, 이제 이 수도꼭지 각도를 복사하고 싶은 두 번째 트랜지스터 M2에 똑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M1과 M2는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 같은 각도로 열리면 당연히 같은 양의 물, 즉 전류를 흘려보내겠죠. 짜잔! 이렇게 해서 전류가 복사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이건 정말 전기를 위한 아날로그 복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원본에 넣으면 사본이 척척 나오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우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복사본의 품질, 정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사실 작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 단순하고 우아해 보였던 해결책에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복사, 그러니까 출력 전류와 기준 전류가 똑같아지는 건 람다라는 값이 0일 때만 가능해요. 이 람다는 트랜지스터가 현실에서 얼마나 이상적이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슬프게도 현실 세계에서 람다가 0인 완벽한 트랜지스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죠. 바로 이 람다 효과가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현실의 트랜지스터는요, 완벽하게 물을 막는 댐이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물이 새는 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된 전류가 연결되는 회로의 수압, 즉 전압 상황에 따라서 이 새는 양이 조금씩 달라져 버립니다. 이러니 완벽한 복사가 될 리가 없죠. 다시 복사기 비유로 돌아와 볼까요? 옛날 아날로그 복사기로 복사본을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지가 점점 흐릿해지고 막 찌그러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람다 효과 때문에 우리의 전류 복사본도 원본과 미세하게 달라지는, 한마디로 품질이 떨어진 사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죠? 이 흐릿한 아날로그 복사기는 이제 버리고 원본과 100% 똑같은 초고해상도 디지털 스캐너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훨씬 더 뛰어난 해결책, 그것이 바로 캐스 코드 구조입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존의 그 기본 커런트 미러 위에다가요, 트랜지스터 한 층을 더 쌓아 올리는 거예요. 마치 단층집을 2층집으로 증축하는 것처럼요.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새로 쌓아 올린 이 위층의 트랜지스터들이 일종의 보호막,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출력 쪽에서 전압이 막 흔들리려고 해도 이 위층 방패가 그 충격을 싹 다 흡수해버립니다. 덕분에 아래층에 있는 원래의 복사기 M1과 M2는 외부 소음이 전혀 없는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안정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아까 골치 아팠던 그 람다 효과가 거의 사라져버리고요. 전류 복사본은 원본과 거의 완벽하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복서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학의 세계에 공짜 점심이란 건 없죠. 이 놀라운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네, 거의 완벽한 복사본을 손에 넣었어요. 근데 그 대가가 뭘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 대가는 바로 전압 헤드룸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회로가 정상적으로 숨쉬고 작동할 수 있는 전압의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스코트 구조에서 추가된 그 2층, 위층의 트랜지스터들도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필요하겠죠. 얘네들이 전압의 일부를 써버리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출력 전압의 범위, 즉 헤드룸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2층 집을 지었더니 1층의 천장이 좀 낮아진 것과 비슷해요. 공간 활용은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각 층에서 쓸 수 있는 수직 공간, 그 높이는 줄어든 셈이죠. 자,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단순 미러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헤드룸이 넓어요. 즉,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캐스코드 미러는 정확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높지만 그 대가로 헤드룸이 좁아져서 좀 더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학 설계에서 마주치는 가장 고전적인 트레이드오프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하는 상충 관계죠. 여기서는 놀라운 정밀도를 얻는 대신 작동의 유연성을 희생하는 거고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본질입니다. 결국 설계의 세계에서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최고인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만능 열쇠 같은 건 없다는 뜻이죠. 엔지니어의 진짜 실력은 주어진 문제와 조건 속에서 가장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칩 설계자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극한의 정확도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폭넓은 작동 유연성이 더 중요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